감사합니다. 예, 주시죠. 예, 날씨가 좋습니다. 시도 듣고 또 어머님들 말씀도 듣고 또 뭐 그랬습니다. 뭐 말하고 웃기고 하는 사람입니다만 뭐 사람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힘 빠지신 얘기 있을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이 소리가 들리긴 할까 싶습니다. 그래서 예,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차가운 바닥에 앉아 있는 마음들이 아이들에게 그리고 희생된 분들에게 그리고 아직도 바다에서 돌아오지 못한 분들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한테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솔직히 부질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다. 그랬더니 그분께서 그랬습니다. 무식한 인간아, 기도가 제일 큰 일이다. 예, 우리 무식해지지 맙시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하시는 기도가 가장 큰 일이고 세상에서 가장 큰 일이라는 거 함께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뒤에서 듣고 있으면 자꾸 대통령님 욕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좀 거북했습니다. 저는 그런 것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다 그런 겁니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지켜보고 있으며 정치인들이 어떤 약속을 한 것인지 지켜보고 있으며 그런 국민들은 정치인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가장 큰 실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치인들이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국민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국민들이 진짜로 국민들에게 진짜로 했던 약속들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라는 것은 며칠 전 대통령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 대통령님을 욕하는 것을 저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부 몰직하고 폐륜적인 사람들은 대통령님을 닭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것 역시 용납할 수 없습니다. 닭은 매일 아침마다 웁니다. 근데 어제하고 달라서 우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아침이 되면 우는 겁니다. 어제 울었던 일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감히 그따위 닭을 대통령님한테 비유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대통령님은 지금도 그런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노력하시고 계시고 또 누구보다도 유가족의 손을 잡고 그리고 유가족들이 원하는 것이면 무엇인지 들어야 하며 진상규명뿐만 아니라 검경 모두를 동원하고 특별법을 만들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유가족의 뜻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라는 이야기는 대통령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모두 대통령님과 여야 국회의원들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을 두고 반정부적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지요. 저는 누구보다도 친정부적인 인사이고 누구보다도 대통령님을 열렬히 응원하며 누구보다도 여야 국회의원들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했던 약속들을 기억시켜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묻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아이들이 묻고 있습니다. 이제 좀 밝혀졌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질문에 대답해야 합니다. 저는 쑥기 없고 그래서 구호나 이런 거 잘 못 외칩니다. 멀쩡합니다. 그래서 다만 우리는 저 아이들의 물음에 대답할 의무가 있습니다. 언제 이 일을 그만둬야 되느냐라고 물으시면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안산에서 홀로 살아온
아이가 학교 갈 때 학교 반대 방향으로 뜁니다. 그래서 학교는 저쪽이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아이가 늘 해왔던 것처럼 학교 같이 가던 아이의 집 방향으로 뛰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그렇습니다. 그 아이 집 앞에 가서 자기 친구 이름을 불렀을 때 그 친구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느끼는 그 아이의 아픔을 우리가 함께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앞으로도 계속 학교가 아니라 지금은 없는 친구의 집으로 뛰어갈 때 정신 차려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와 함께 그 아이 친구의 집으로 뛰어가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투쟁이 아니라 사람이니까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치는 투쟁이 아니라 늘 할 수 있는 사랑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투쟁을 제안하지 않습니다. 대통령과의 투쟁을 제안하지 않습니다. 대통령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분께서 하셨던 말씀이 기억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여야의 국회의원들을 더욱더 깊이 사랑해 주십시오. 저렇게 기억력이 없어서야 자기 집이나 찾아갈 수 있겠나 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집들을 찾아주시고 그들이 말했던 언어의 집들을 여러분들이 다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깊이 더욱더 깊이 그분들을 사랑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이런 얘기하면 여기서야 웃지만 기사로 한 줄씩 뽑아내면 희한합니다. 내가 또 내일 아침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직접 와서 보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런 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더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교복 입고 가는 아이들 보거든 모르는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빵도 사주시고 우유도 사주시고 포도모 주시고 또 돌아오지 못한 아이들, 돌아오지 못한 어른들, 그리고 남아있는 아이들의 가족들의 슬픔에 깊이 동참해 주십시오. 그리고 깊이 기도해 주십시오. 어렸을 때부터 기독교 집안이었으며 지금은 법륜 스님과 친하고 그리고 절에 4박 5일 명상 수련을 갔다 오고 난 후 깊은 깨달음을 얻어서 천주교 영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원불교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4대 종단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이유는 기도의 힘을 절감해서 그렇습니다. 어떤 종교를 가지시고 계시든 대통령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바로 유가족들을 위한 기도라는 걸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투쟁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해도 지치지 않는 그 아이들을 잊지 않는 사랑의 마음으로 그 아이들을 잊지 않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거든. 의미는 없다. 사람이니까 그렇다 라고 답해 주십시오. 그리고 잘 드시고 잘 노시고 아침에 일어나시거든 재밌는 일도 하시고 연애도 하시고 사랑도 하시면서 그렇게 함께 이 일에 깊이 그 아이들을 함께 사랑해 주십시오. 투쟁은 지칠 수 있지만 사랑은 지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지치지 않는 사랑을 아이들에게 보내주시고 지치지 않는 사랑을 실종자들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면서 삽시다. 늘 대통령님 물러나라 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오늘은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그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뭐 던지시면 안 됩니다. 이런 말하는 저라고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아마 거의 다 돼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날씨 추운데 바닥에 앉아 계시고 여기 오다 보니까 어머님들도 앉아 계시고 아이들도 앉아 계시고 그렇습니다. 치질 조심하시고 따뜻한 옷 보이거든 따뜻한 옷 입거든 아이들에게 좀 벗어주시고 너는 왜 그렇게 따뜻한 옷 입고 있냐? 혼자 살아서 그렇습니다. 아프면 간호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족들끼리 벗어주세요. 난 그냥 혼자 이렇게 좀 따뜻한 옷 입고 있어야 됩니다. 좀 봐주세요. 자, 여러분들 뵙게 돼서 반갑고
나가면서 자꾸 사진 찍자, 사인하자 그러시는데 사진 안 찍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제가 연예인이 돼서 그런 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저는 제 얼굴이 어딘가에 남겨지는 게 싫어요. 무대에서는 웃기더니 왜 이렇게 실제로 만나니까 안 웃기냐라고 묻지 마십시오. 원래 성격이 안 웃깁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별명이 버섯이었어요. 응달에 늘 혼자 가만히 앉아있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버섯은 잘 보이지 않지만 지치지 않게 어디선가 끝까지 피어 있습니다. 그런 버섯들처럼 양지에 있지 않아도 음지에 있더라도 늘 양지에 있는 사람들을 응원하고, 그리고 차가운 바다 속에 있지 않고 하늘에 올라가서 따뜻한 별이 되어 있을 아이들을 지치지 말고 사랑해 주시며, 그리고 함께 실종된 선생님과 어른들을 지치지 말고 사랑해 주십시오.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저 바다를 바라봐 주시고,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유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해주시고,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실종자 부모님들의 마음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이곳에 없다는 것을 우리 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들의 자리에서 함께 그들과 함께 해주십시오. 얼마 전에 영화 평점 사이트에서 그런 거를 봤습니다. 이 영화 평점을 10점을 주고 왜 그랬냐 이유를 물었더니 어떤 남자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너랑 함께 봐서. 그따위 오글거리는 얘기를 적어놨어요. 그래서 컴퓨터에 돌을 던질라 그러다가 문득 유가족분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보는 영화가 늘 평점 10점이라면 이제 이분들은 평점 10점짜리 영화를 영원히 잊어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이겠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일상이 깨져 있는 상태를 우리는 견딜 수 없는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이분들과 함께 영화를 봐주시고, 이분들과 함께 밥을 먹어주시고, 아이들의 빈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늘 함께 그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은 비록 암담한 현실이지만 앞으로 세상이 평점 10점짜리 영화가 될 수 있도록 이분들 곁에서 함께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유가족분들을 위한 것도 있지만 바로 여러분들 스스로를 위한 길이기도 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40이 넘는 어른들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죄값 치르고 살아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그러나 지옥에 직접 걸어 들어가서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지장보살의 마음으로 끌려 들어가면 지옥이지만 내 발로 걸어 들어가면 지옥이 아니듯이 그런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우리 죄값 치르고 삽시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원래 딱 41입니다. 미치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여기 함께 모인 아이들 6살, 7살 중고등학생들에게 더 나은 세상을 물려줄 수 있도록 이들이 여당도 지지하고 야당도 지지해도 아무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마음껏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세상을 물려주고, 이들이 앞으로 KTX 타고 유럽으로 수학여행 갈 수 있는 통일된 나라도 물려주고, 그렇게 우리 어른들이 떠난 아이들에게 해주지 못한 일, 남아있는 그 아이들의 친구들에게 마음껏 지치지 않게 사랑으로 베풀어 줍시다. 그게 어른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차가운 곳에서 긴 시간 자신의 일상을 떼어내어서 유가족들과 함께하고 아이들과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고맙고 위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자 라고 얘기하는 분들 계십니다. 물론입니다. 일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일상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일상을 떼내어서 유가족들과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이 사람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에게 늘 얘기합시다. 정치인 여러분, 사람해요. 사랑해요까지 바라지도 않고요. 사람해요. 마땅히 사람이 할 일을 해주세요 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줍어서 우리 엄마한테도 이런 얘기 잘 못하는데 여러분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저 아이들에게 여러분 정말로 큰 일들 하고 계십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뒤에 뭐 또 소개하실 분이 계시죠? 네, 사회를 조금 더 배워서 보세요. 뒤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열심히는 하는데 돈 안 받고 하니까 뭐 그런 대로. 네, 돈 안 받아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옷이 조금 작습니다. 이거를 누가 친한 사람이 얘기해 줬으면 참 좋았을 건데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누가 봐도 난방보다 위에 옷이 작잖아요. 네, 그거를 조금 누가 좀 이렇게 네.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어른이 행복하게. 말을 하면 들어요. 내 얘기가 아직 덜 끝났잖아요. 사회자 선배가 얘기하면 들어요. 옷이 조금 작습니다. 그래요. 하나 사줘. 네. 리본은 작은 건가 싶었는데 몸이 큰 거였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사회자 분께 여러분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행복하게 와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단 한 번의 망설임도 없이 얼마나 망설였는데 내가. 는 아니지만 망설이면서 오겠다고 해서 한 걸음에 달려와준 우리 김재동 씨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